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서울 마포의 저녁, 작은 원룸. 창밖으로는 네온사인에 번쩍이는 불빛이 비에 번져 흐릿한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소연이 거울 앞에 서서 휴대폰에 저장된 웨딩드레스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는 빗물에 젖어 더욱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홍대의 활기는 여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지.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8의 그녀는 이제 막 대기업에 취업하여 안정된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이준호가 있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준호는 소연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취객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를 향한 끈적한 시선들. 대학 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홍대 근처 술집에서 일했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소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준호만 믿으면 돼. 그는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니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소연아, 뭐해? 그냥 웨딩드레스 사진 보고 있었어. 정말 보고 싶다. 내 신부가 입은 드레스.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결혼식 날 보는 거야. 그게 더 특별하잖아. 알았어. 참, 이번 주말에 상견례 준비는 다 됐어? 장소는 예약했고? 소연은 잠시 긴장했습니다. 상견례. 처음 만나는 준호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응, 강남에 있는 한 식당으로 예약했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이 소연이 보면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가 좀 깐깐하시긴 하지만. 준호의 말에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과연 그녀가 그런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준호야, 나 정말 행복해. 너랑 결혼할 수 있어서.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함께 묻어 있었죠. 통화를 마친 후 소연은 옷장을 열어 상견례 날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준호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옷을 골라 침대 위에 펼쳐놓으며 소연은 다시 한번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과거의 그림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소연은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괜찮아, 우리 딸. 넌 충분히 훌륭하니까. 이제 걱정 마렴. 어머니 이정숙의 따뜻한 위로에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그녀가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던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학업을 위해 고생했다며 더 미안해했을 뿐이었죠. 아빠도 준호 많이 좋아하시죠? 그럼 우리 사위 될 사람인데. 소연아, 이제 행복해야 해.
아버지 김영철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녀는 내일의 상견례를 생각하며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소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내일 입을 블라우스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컬러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 여기에 진주 목걸이를 더하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이미지가 완성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소연아, 이거 한번 봐.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강남의 한식당 사진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 예약한 곳 별실이야. 어때? 분위기 괜찮지? 정갈한 한식 세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부모님들이 대화하기 편할 것 같아. 준호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까다로운 것 같아도 소연이 같은 사람은 금방 좋아하실 거야. 그의 말에 소연은 작게 웃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특히 아버지가 깐깐하시다는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이 되었죠. 준호야, 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특히 아버지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시는데 원칙주의자셔서 좀 엄격하신 편이야. 하지만 속은 따뜻하셔. 어머니는 우아하고 차분하신 분이시고 두 분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원칙주의자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의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화상통화 화면 속에서 아버지 김영철과 어머니 이정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내일 뭐 입을 거니?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소연은 침대 위에 준비해둔 옷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거 좋겠다. 단정하고 예쁘네. 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딸을 향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내일 긴장하지 마세요. 준호 아버님이 좀 무서우실 수도 있대요. 소연의 말에 아버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딸 소개하는데 뭐가 부끄럽겠어? 당당하게 인사드릴 테니. 소연은 아버지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항상 믿어주는 부모님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소연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초인종 소리에 소연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오늘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랑스러울 것 같아. 준호의 칭찬에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정말 멋있어 보여. 두 사람은 준호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대에서 술집 일을 했던 그 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선택했던 그 일이
오늘 이렇게 불안감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소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식당에 도착하자 소연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소연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준호를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준호예요.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소연이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김영철 씨는 웃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소연이를 잘 부탁한다. 이정숙 씨도 따뜻한 미소로 준호를 반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연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부모님과 준호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정시에 도착하시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요. 준호가 손을 들어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준호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준호의 어머니 박미경 씨는 따뜻한 미소로 소연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아버지 이상민 씨는 소연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어딘가 낯익은 얼굴. 설마. 소연은 당황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홍대 술집의 단골 손님, 항상 고급 양복을 입고 큰 소리로 웃던 그 남자. 소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한식당 별실에는 정갈한 상차림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 소연은 이상민의 얼굴을 보고 내심 패닉에 빠졌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손은 테이블 아래로 숨겨 떨림이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호가 평소에 소연 양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박미경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준호와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상민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소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소연은 그 시선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영철 씨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이제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민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준호도 소연 씨에 대해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는 뭘 하셨나요? 아르바이트라도? 그 질문에 소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상민의 눈빛에는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면 소연이가 당황스러울 거예요. 소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준호야. 저는 대학 시절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요. 이상민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연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봤음이 분명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결혼 날짜와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소연의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원하는 날짜로 맞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가 오가는 동안 소연은 이상민의 시선을 계속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고 소연은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소연의 손이 살짝 떨려 잔이 흔들렸습니다. 소연 씨, 괜찮으세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박미경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만남이라 조금 긴장했나 봐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상민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강남 쪽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회사와도 가깝고. 이상민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강남은 너무 비싸지 않나? 다른 지역도 생각해봐라.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소연은 이상민의 태도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알아보았고 자신과 준호의 결혼을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상민이 갑자기 소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소연 씨, 혹시 홍대 쪽에 자주 가시나요? 그 질문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연은 차갑게 식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자주 갔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잘 가지 않아요. 이상민의 눈이 미세하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소연의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소연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는 동안 이상민이 소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소연은 준호에게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이상민을 따라 식당 뒤편 조용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상민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너 홍대 그 술집에서 일했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 절대 안 돼. 소연은 이상민의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예요. 저는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일은 이상민이 손을 들어 소연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 내 아들은 깨끗한 여자랑 살아야 해.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소연은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저만 비난하세요? 당신도 그 술집의 단골이었잖아요. 당신은 왜? 이상민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준호에게서 떠나. 이 결혼 절대 안 돼. 소연은 빗물과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상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할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상민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봐. 누가 믿겠어? 넌 그저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일 뿐이야. 내 말 명심해. 당장 헤어져.
그 말을 남기고 이상민은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녀의 머리와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소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소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중에 이야기할게.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네온사인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방 안에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행복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상민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헤어져.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아, 어제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비 맞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잖아.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준호는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하게 될 것이고 그건 소연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상견례라 긴장해서 그랬어.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는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어제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불러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소연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단호하게 그러시더라고. 어머니도 당황스러워 하셨어.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닥치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준호야, 그럼 어떡할 거야? 당연히 결혼해야지.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 소연이를 만난 것도 어제가 처음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실 거야. 아버지도 내가 행복한 걸 원하시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준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더 물어보지 않았어? 물어봤지. 하지만 더 묻지 말라고만 하시더라고.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준호는 어떻게 반응할지. 소연은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랑 갈등하는 건 원하지 않아. 걱정 마.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소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준호의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줄까? 소연은 그날 하루 종일 이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소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연 씨, 내 말 기억하죠? 준호에게 헤어지자고 했나요? 이상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 준호에게 헤어지자고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준호에게 당신 과거에 대해 말할 거예요. 소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도 그 술집에 오셨던 사람이면서 이상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내일까지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부모님에게 이 일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테니까요. 다음 날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이기로. 소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소연은 카페에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밝은 빛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연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을 발견하고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많이 안 좋아 보여. 준호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 소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소연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홍대의 술집에서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상민이 그 술집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소연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나를 반대하시는 거야. 그런 과거를 가진 여자가 내 옆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지. 소연의 말이 끝나자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충격, 혼란,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소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떠나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보이셨구나.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나는 내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그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소연은 준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충격받고 자신을 떠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지 이제 알았으니 내가 직접 아버지를 설득할게. 우리의 결혼을 받아들이실 때까지.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이상민은 결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아버지도 결국은 내 행복을 원하실 테니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소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아버지, 제발 소연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상민의 집무실, 준호는 아버지 앞에 서서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드디어 비가 그치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이상민의 차가운 표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야, 내 말은 변함없다. 소연이랑 결혼 못한다. 이상민은 책상 위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두 손을 짚으며 아버지의 시선을 끌려 했습니다. 왜요? 소연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요? 그녀의 과거요? 그건 단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이상민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준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그녀가 뭘 말했지?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연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말하는 게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이가 다 말해줬어요. 대학 시절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곳의 단골이었다는 것까지요. 이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실루엣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됐군.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그 여자와의 결혼은 불가능해. 준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술집에 갔던 사실이 부끄러워서요? 아니면 소연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두려운 건가요? 이상민이 갑자기 돌아서서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누군지, 이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 과거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야.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의 과거가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의 그녀는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녀도 저를 사랑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상민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그게 다가 아니야. 현실을 봐라. 우리 가문의 위치, 내 미래, 모든 것이 중요해. 내 말 듣지 않으면 너도 내 아들 아니다.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소연이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없더라도. 이상민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말에 반항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셈이냐? 내 미래를 망치겠다는 거냐? 소연이와 함께하는 것이 제 미래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 없이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로 이상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아버님께 말씀드렸어? 응, 말했어. 하지만 아직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어.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완고해. 소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준호야, 우리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내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소연아,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해.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준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소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소연은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소연아, 방금 준호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 소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회사 화장실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딸 과거 때문에 결혼은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소연아, 무슨 일이야? 소연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상민이 결국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결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회사라서. 전화를 끊은 소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그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퇴근 후 소연은 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이정숙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준호 아버님이 왜 그런 전화를 하셨어? 소연은 거실로 들어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김영철도 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준호 아버님이 제가 예전에 일했던 술집의 단골 손님이셨어요. 소연은 천천히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견례 날 이상민이 자신을 알아본 것, 그리고 그 후 자신에게 준호와 헤어지라고 압박한 것까지. 소연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뭘 잘못했단 거요? 과거에 일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비난받아야 한다니. 김영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소연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게 아니야.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왜 내 잘못이니? 내가 학비 벌기 위해 한 일이잖아. 부끄러운 일 아니야. 부모님의 위로에 소연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아버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건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야.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 둘이 잘 상의해서 결정해라. 소연은 부모님의 조언에 감사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준호와 자신의 사랑이 이상민의 강한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동틀 무렵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푸른빛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푸른빛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지만 소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이상민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연은 준호에게 아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이 그저 술집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것만 말했을 뿐, 그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거만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너무 불편했고, 준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소연아, 잘 잤어? 응. 그냥 그랬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로 갈게.
소연은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소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준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로 가득 찼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소연은 준호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소연을 보자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너무 심각해 보여. 소연은 손을 꼭 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나 사실 내 아버지에 대해 전부 말하지 않았어.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야? 내 아버지가 그 술집의 단골이었다는 것만 말했지만 사실 그분은 거기서 항상 큰 소리로 웃고 직원들을 무시하고 특히 나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기 싫었지만 준호에게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거기서 항상 권위적이었어.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태도였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래, 내가 그 시절의 그를 알고 있으니까. 그의 다른 모습을 봤으니까. 준호야, 미안해. 이런 말을 해서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내가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완고하게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가. 소연은 준호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버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 준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해 볼게. 이번에는 더 강하게. 아버지도 결국에는 내 행복을 원하실 거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나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소연아, 나는 널 사랑해.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원해. 준호의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사랑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준호야, 나 때문에 너까지. 준호는 소연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문제야.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들은 각자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결심을 가지고 그는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상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민은 책상 위의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 없다. 내 결정은 변함없어. 아버지, 소연이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그 술집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요. 이상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지? 난 그저 손님이었을 뿐이야. 아버지, 소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그건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이상민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아버지,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소연이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없더라도
이상민은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준호는 아버지의 눈을 마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소연이를 알게 되면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준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소연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그는 이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소연은 부모님의 집에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준호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아버지 김영철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쉽지 않을 거야. 준호의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데.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준호는 정말 단호해요. 그는 저와 함께하길 원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그와 함께할 용기가 있어?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와 함께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상민의 반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저항할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네, 용기가 있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소연의 결심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행복을 위해 항상 그녀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소연아, 나 이제 집에서 나왔어. 소연은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왜? 아버지가 내가 널 선택했다고 하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 소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호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우리 그만. 아니, 소연아. 이건 내 선택이야. 후회하지 않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소연의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그의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온 후 친구의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고 계속해서 소연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만나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할 게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에서. 오후 3시 소연은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준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심각해 보이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준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헤어지자.
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소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내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랑 어울리지 않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아버지의 반대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준호는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손을 뺐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 털어놓지 못한 게 있어. 나는 그 술집에서 단순히 일만 한 게 아니야. 소연은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저 대학 다니느라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버지가 날 거기서 봤대. 그리고 그건 내 과거야.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호의 얼굴에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혼란, 충격, 그리고 이해. 그는 소연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소연아,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나는 널 사랑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소연은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우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까지 불행해질 거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그분은 내가 본 그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해. 특히 너에게. 준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소연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소연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 가득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소연아, 제발. 준호의 외침을 뒤로하고 소연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소연은 그 비를 맞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에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준호는 카페에 홀로 남아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소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민의 집, 준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아버지의 서재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소연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상민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소연이가 저와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녀를 압박해서. 이상민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선택이다. 현명한 결정이지. 준호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요?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망쳤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그 술집에 갔던 것이 부끄러워서 소연이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이상민은 준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연이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일은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상민은 준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불행해지는 거? 이상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실망과 상처를 느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소연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와의 이별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소연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준호의 번호를 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지만 소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하고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이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라이터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사진을 태우는 동안 그녀의 꿈과 희망도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소연은 불타는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포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사진을 태운 후 내내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휴가를 냈고 부모님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슬픔에 잠겨 있었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소연은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호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그녀의 행복, 그들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버지랑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전화 받기 힘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지? 준호와는 연락했니? 소연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랑 헤어졌어요. 뭐라고?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와의 이별, 그리고 그 이유까지. 이정숙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준호를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 집에 와 있지 않을래? 혼자 있지 말고.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게요.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은 차창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연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 김영철과 이정숙이 현관에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말에 소연은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니?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이건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의 잘못이지. 김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소연아, 그건 내가 학업을 위해 선택한 일이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너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니? 이정숙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소연과 연락이 끊긴 후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소연은 이미 없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회사에도 가보았지만 그녀가 휴가 중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준호는 절망감에 빠져 친구의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지?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소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까지 불행해질 거야. 그 말들이 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연의 결정이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준호는 소연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민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아들을 지켰을 뿐이야. 이상민은 혼잣말을 하며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가 한 일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 이상민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부모님의 집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 소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붓고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시 강인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실을 직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홍대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많은 추억과 상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추억과 상처를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우산을 펼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빗물에 반사되어 길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소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해. 소연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는 그녀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준호와의 사랑은 끝났지만 소연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빗소리가 도시에 메아리치는 가운데 소연은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홍대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무거웠지만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소연은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